이어서 2012 정권교체에 우리의 큰 지도자 이해찬 대표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통합당 영원히 빛나는 민주주의 우리의 피 끓는 사랑이. 예, 안녕하십니까. 아주 반갑습니다. 여기 올라와 보니까 이렇게 오늘 많이 모이실 줄 몰랐는데 아주 광주 김대중 기념관이 꽉 찼습니다. 한번 자기 뒤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입시의 여지가 없이 뒤에 자리가 없어서 꽉 찼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그만큼 올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모인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 광주는 정말로 2002년에 우리가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승리의 발원지였습니다. 올 선거에서도 바로 이 자리가 정권 교체를 이뤄내는 첫 연설회를 하는 바로 이 자리가 승리의 발원지가 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의 우주 최강 미남 8분이 여기 모이셨습니다. 늠름하시고 아주 건장하신, 그러면서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한반도 평화를 잘 이끌어 가실 우리의 8분의 이 후보가 한자리에 모이신 모습을 보니까 정말로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분 중에서 마지막 한 분이 반드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긴 경선입니다. 이제 2달 동안 해야 되는 긴 경선입니다. 그리고 2달 후에 또 2달을 본선을 치러야 되는 긴 대장정입니다. 아무쪼록 서로를 격려하시고 서로를 위해 주시면서 감동적인 경선을 우리가 잘 이끌어내면은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후보님들 염천에 건강에 유념하시고 푹 쉬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한다,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건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해찬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임채정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매우 반갑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 이렇게 많은 인원이 이 좁은 강당에 모이셨습니다. 날씨와 여러분들의 열기가 함께 합쳐서 매우 뜨겁습니다. 이 뜨거움은 바로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여러분들의 의지와 바람이 하나가 되어서 더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광주에서 18대 대통령 승리의 첫 발을 내딛습니다. 왜 광주냐고 묻습니다.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광주이기 때문입니다. 광주로부터 출발해서 이제 우리 승리의 횃불은 높이 타오를 것입니다. 새누리당 정권의 끝간바 없는 실정 때문에 우리들은 고통에 고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통만이 아니라 미래의 고통까지 함께 끌어다 쓰는 형편입니다. 희망은 점점 줄어들고 절망은 점점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불치병을 우리 민주당 보고 치료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바람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솟구쳐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승리하기를 기대합시다. 기원합시다. 여기 8명의 후보들이 모였습니다. 평소에 깊이 공부하고 닦고 숙성시킨 그들의 철학과
그들의 경륜과 그들의 정견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토로할 것입니다. 저희 선거관리위원회는 온 힘을 다해서 그들이 여러분에게 그들의 뜻을, 그들의 정견을, 생각을 오로리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이 오늘의 연설회를 광주 시민들에게 바칩니다. 아울러서 오늘의 연설회를 5.16 영령들에게 바칩니다. 그분들이 아니었으면은 오늘 이 자리도 없었을 것이고 오늘 우리의 민주주의도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연설회는 5.16, 5.18 미안합니다. 그게 하도 미움이 곁들여서 그 말이 먼저 나옵니다. 5.18 우리 재단의 그 영령들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그들의 5월 영령들의 가호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후보들은 여러분들이 격려와 여러분들의 지원을 먹고 삽니다.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면 그들의 힘은 100배 더 솟아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더운 날 불편하시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이분들의 말씀을 경청해 주시고 그리고 생각을 헤아려 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결정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승리의 그날까지 한 걸음으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예, 임채정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합동연설에 관련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설 순서는 사전에 추천된 순서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견 발표 시간은 각 10분입니다. 연설 시작 후 9분이 경과하면 예비 타종이 울립니다. 10분이 경과하면 타종이 마지막으로 울림과 동시에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연설 종료 1분 전에 후보들께서는 연설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설 방해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 연설 시 연호, 인사, 명함 배부 등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당원 동지와 시민 여러분께서는 구호, 연호 등 연설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전에 추천된 순서대로 연설을 진행하겠습니다. 순서는 기호 2번 조경태 후보, 기호 1번 손학규 후보, 기호 3번 문재인 후보, 기호 6번 김두관 후보, 기호 5번 김정길 후보, 기호 8번 정세균 후보, 기호 4번 박준영 후보, 기호 7번 김영환 후보의 순입니다. 연설 순서에 의해서 먼저 기호 2번 조경태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민생제일주의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17, 18, 19대 국회의원으로서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을 지내신 조경태 후보를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강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향의 도시, 민주의 성지, 빛골 강주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입니다. 여러분께 큰절로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의 사명 힘차게 전진하여라 우리 민주통합당. 저 조경태 오늘 점심을 강주에 와서 묵은지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역시 강주는 문화의 도시다, 예향의 도시다라는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저 조경태
말주변 좀 없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백도 없고 조직도 없고 그냥 혼자서 단기 필마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항상 제 주위에는, 제 곁에는 국민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을 믿고, 그리고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강주 시민 여러분들을 믿고 제가 이번에 대통령 후보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강주, 전주, 익산, 대구, 강원도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참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 조경태도 참 좋은 정치인이고 후보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하소연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단 한 분도 살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못 살겠다, 조의원 한번 세상을 갈아보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피눈물이 난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2012년 7월 현재 대한민국 국민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이 절망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구하기 위해서 저 조경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강주 시민 여러분, 저 조경태는 부산 자갈치시장 지객군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제 나이 28살 때 노점상 단속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정치를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 조경태는 척박한 땅 부산에서 민주당으로 5번 도전했습니다. 민주당으로 5번 도전해서 당당히 3번 당선되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를 악물고 했습니다. 유불리를 떠나지 않고 따지지 않고 고 김대중 대통령님과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정치적 철학,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동서를 화합시키고 남북을 평화적으로 통일시키다는 그 정신이 옳았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주 시민 여러분, 저는 저의 기적같은 삼선에는 특히 저 조경태 이번 19대 총선에서는 60%에 가까운 득표로 부산에서 당선되었습니다. 과연 새누리당을 강주에서 60% 가까이 당선 득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점에서 강주 시민 여러분께 칭찬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제 좀 칭찬도 좀 해주시고 상도 좀 주십시오. 조경태 장하다. 조경태 너가말로 그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이은 적통 세력이라는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한테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제 18대 총선이었습니다. 18대 총선에는 아무도 영남에서 민주당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평소 존경하는 대선 영남 주자들이 계십니다만은 18대
총선에는 민주당의 간판을 다 내렸습니다. 다 숨었습니다. 하지만 저 조경태 민주당 간판을 굳건히 지키면서 그 척박한 땅에서 민주당으로 당당히 당선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리고 위대한 광주 시민 여러분, 정치는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는 이미지를 가지고 해서도 안 됩니다. 정치는 뜨거운 가슴으로 민중을 위하는, 국민을 위하는 민생 제일주의를 외치는 정치인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많은 광주 시민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을 뵙게 되니까 사실 가슴이 또 설레입니다. 저 조경태 정말 착한 정치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속이지 않고 패권주의를 역파하고 오로지 민생을 챙기는 그런 정치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광주가, 우리 지방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저 조경태는 크게 세 가지 저의 비전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추진하시다가 성공에 이르지 못한 대기업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시키겠습니다. 이곳 광주에도 전주에도 10대 대기업이 이전돼 버려서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 예양의 도시 광주를 문화특별시로 지정하겠습니다. 광주를 문화특별시, 부산을 해양특별시, 서울특별시와 저 한반도의 나진 선봉 그리고 신의주를 잇는 전통 악기인 장구 형태의 한반도의 번영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이희호 여사님을 뵈었습니다. 이희호 여사님께서도 조경태 조이어 정말 장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주 시민 여러분들이 떨쳐 일어나면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주 시민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시면 12월 19일 정권 교체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저 조경태 선봉에 최선봉에 세워주십시오. 죽을 힘을 다해서 부산에서 60%의 투표를 했듯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광주 시민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호 2번 조경태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두 번째 연설자는 기호 1번 손학규 후보입니다. 저녁이 있는 삶 제14, 15, 16, 18대 국회의원과 민주당 대표를 지내신 손학규 후보를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 전남 민주시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우리 국민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돌려드리기 위해 나선 손학규 인사드립니다. 저 손학규는 오늘 이곳 민주주의의 성지 광주에서 5.18 광주정신, 김대중 정신을 이어받아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어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 5년 동안 광주 정신은 짓밟혀왔습니다. 민주주의와 정의는 후퇴하고 민생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갈등과 분열, 특권과 차별로 대한민국은 갈갈이 찢어지고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으로 빛나던 김대중 정신은 무참히 유린되었습니다. 국민의 한숨은 깊어지고 눈물은 강물이 되어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냥 놔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정권을 되찾아와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다시 이 나라를 책임져야 합니다. (5년) 전 우리 국민들은 무능보다는 차라리 부패가 낫다며 이명박을 선택했습니다. 참여정부의 민생 실패가 530만 표라는 역대 최고의 표차로 민주당을 쓰러뜨렸습니다. 국민들은 바로 민생 경제를 해결하지 못한 민주 세력에게 등을 돌린 것입니다. 그리고 한숨과 눈물의 세월 5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정권을 빼앗긴 데 책임있는 세력들은 제대로 된 반성도 성찰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잘못이 없다고 성공한 정부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대북송금 특권 잘한 일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정권을 빼앗긴 것이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반성과 성찰 없이 돌아온 참여정부로는 다시 정권을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반성과 성찰 없이 국민이 한숨을 위로하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민생 실패, 대선 패배, 그리고 지난 4월 총선 패배까지 민주 세력 3패를 불러온 무능과 무반성의 3패 세력으로는 결단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올 12월 대선까지는 패배하는 내리 4패를 앉아서 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저 손학규가 나서겠습니다. 저 손학규가 잃어버린 600만 표를 되찾아오겠습니다. 손학규가 민주당의 이름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전남의 당원 동지 여러분, 저 손학규 지난 5년 민주당을 지켜왔습니다. 제가 한나라당에 있으면서 여러분의 가슴에 상처를 안겨드린 데 대한 송구스러운 마음을 안고 민주당을 지켰습니다. 대선 패배 책임의 한가운데 있고
민주당을 망가뜨려 놓은 세력들이 힘 빠진 민주당을 하나씩 둘씩 빠져나갈 때 저는 민주당 대표라는 자리가 독배임을 알고도 오직 민주당을 살리기 위해 그 독배를 높이 들었습니다. 피할 수 없었던 18대 총선 패배의 책임을 떠안고 반성과 성찰의 길을 쫓아 춘천으로 향했습니다. 집거 기간에도 민주당이 부를 때면 저 손학규 언제든지 달려나왔습니다. 재보궐선거, 지방선거에 백의 존군하며 승리의 힘을 보탰습니다. 작년 4월 새누리당에게는 천당 아래 분당이요 민주진보 진영에게는 죽은 짤이라는 분당에 뛰어들어 민주당 승리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작년 12월 숱한 위협과 온갖 모멸 속에서도 오직 정권교체 1년 만에 흩어진 민주진보 세력, 노동 세력을 아우르며 야권 대통합을 이루어냈습니다. 10년 만에 당 지지율을 1위로 끌어올리면서 정권교체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작년 말 야권 대통합이 이루어졌을 때 광주 전남의 많은 민주시민과 당원 동지들이 아쉬워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야권 통합으로 전통적인 민주당 세력 호남이 소외된 것 아닌가, 엉뚱한 세력이 민주당을 거머쥔 것 아닌가 하고 우려와 걱정이 많으셨던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셨습니다. 70을 내주고 30을 갖더라도 반드시 통합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이것이 통합의 정신입니다. 정권교체를 위해서 통합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사명감이 저로 하여금 모든 희생을 무릅쓰고 통합에 나서게 했고, 그 모든 위험과 굴욕을 무릅쓰고라도 통합을 끝까지 지켜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나라가 어렵습니다. 민생은 도탄에 빠져 있고 나라는 갈기갈기 찢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유럽발 재정위기, 불황의 먹구름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양극화와 민생을 해결하고 세계 경제위기에 대처할 유능한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다가오는 먹구름을 뚫고 목표를 향해 안전하게 운항할 유능한 선장, 준비된 선장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자리에 서니 IMF 위기를 맞이하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대중 대통령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늘이 나를 이때 쓰시려고 했던 것이구나. 내게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을 주시면서 혹독하게 단련시킨 것이 이때를 대비하라는 뜻이었구나. 이런 말씀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1997년 IMF 위기에 대한민국이 준비된 선장 김대중을 불렀듯이 2012년 경제위기에 대한민국이 다시 준비된 선장을 부를 때 저 손학규가 감히 그 부름에 답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한국 경제를 구하고 분열과 갈등의 소용돌이에 갇힌 대한민국을 하나로 통합할 준비된 후보 손학규. 저 손학규가 김대중 대통령의 뒤를 쫓아 제2의 준비된 대통령,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책임지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저 손학규 오늘 감히 광주 전남의 마음을 얻고자 합니다. 저 손학규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선택해 주십시오. 잃어버린 600만 표 손학규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반드시 정권 교체해서 함께 잘 사는 나라,
저녁이 있는 삶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가십시다. 승리의 길로 함께 가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호 1번 손학규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세 번째 연설자는 기호 3번 문재인 후보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지내셨고 현재 민주통합당 상임 고문이신 문재인 후보를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곳 광주 전남은 제게 늘 너무나 고마운 곳입니다. 광주 전남이 참여정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를 민주당 후보로 만들어 준 것도 또 그분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것도 이곳 광주 전남이었습니다. 광주 전남은 참여정부 내내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고 서운한 점들이 많았을 텐데도 변함없이 지지해 주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때 가장 뜨거운 추모를 보내준 곳도 이곳 광주 전남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를 그분의 후계자로 여기면서 지지해 주십니다. 제가 제 고향 부산 경남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는 곳이 이곳 광주 전남입니다. 저로 하여금 출마할 생각을 갖게 만든 곳이 이곳 광주 전남입니다. 그 모든 고마움을 담아서 기호 3번 문재인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광주 전남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이곳 광주와 전남은 우리 민주당의 심장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김대중, 노무현, 자랑스러운 두 분 대통령을 탄생시킨 민주당의 주역이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대한민국 다음 대통령을 만들어낼 우리 민주당의 주역이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지긋지긋한 이명박 정부 5년 끝내고 자랑스러운 민주당 정권 다시 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저도 준비됐습니다. 제3기 민주정부, 우리 민주당의 세 번째 대통령 기호 3번 저 문재인이 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전남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3년 전 김대중 대통령께서 서가시기 얼마 전 저희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저를 포함해 몇 분이 그 유언을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정세균 후보님도 그리고 이해찬 대표님도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김 대통령께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벌어지는 민주주의, 민생, 남북관계 파탄을 보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통합하고 단결해서 정권교체 꼭 해내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두 분 대통령이 지금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바라시는 것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정권을 되찾아 뒤틀린 나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정권을 되찾아 두 분이 못다 이룬 뜻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후보 바로 저 문재인 뿐입니다. 이기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길 수 있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박근혜 후보는 군부 독재가 정당했다고 말합니다. 5.16 군사 쿠데타는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16 군사 쿠데타, 삼성 개헌, 그리고 유신 독재와 19년의 장기 집권, 우리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지어야 할 시옥입니다. 결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오욕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총칼로 정권 빼앗고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인 일들이 불가피한 선택이고 최선의 선택입니까? 그렇다면 이곳 광주에서 씻을 수 없는 한을 남긴 5.18 광주 학살도 불가피한 선택입니까? 군사 쿠데타와 군부 독재를 찬양하는 그런 역사인식 가지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근대화는 박정희 대통령 개인의 업적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 우리 국민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룬 것입니다. 국민보다 아버지가 먼저인 후보, 역사보다 가족이 먼저인 후보는 결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신 독재가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가두고 핍박할 때 박근혜 후보는 뭘 했습니까? 저는 그때 독재에 맞서 싸우다 구속되고 제적되고 강제징집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정통야당인 우리 민주당 동지들과 우리 국민들, 특히 호남인들의 고난과 희생으로 싸우고 헌신한 끝에 쟁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그 역사를 되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막아야 합니다.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정통야당 우리 민주당 아닙니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후보 저 문재인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후보님들 모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선의의 경쟁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길 수 있는 후보에게 힘을 모아주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박합니다. 이번 경선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더 키워주는 것입니다. 경선이 끝난 후에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상처를 남기지 않아야 합니다. 비방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름다운 경선으로 우리가 모두 하나 될 때 자랑스러운 제3기 민주정부 우리 민주당의 세 번째 대통령 반드시 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지율에서 앞서고 있다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의 적통을 이어갈 후보, 국정운영 경험을 가진 후보, 당 바깥의 정치 세력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 후보, 시민사회와 젊은 유권자들 지지까지 이끌어낼 후보, 바로 저 문재인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이제 마음을 정해야 할 때입니다. 저 문재인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광주 전남 시민들이 저를 더 키워주셔야 우리 민주당이 정권 교체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중심이 되어야만 대선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와 안철수 원장을 뛰어넘을 민주당의 후보로 저를 우뚝 세워주십시오. 민주정부는 광주 전남 시민들이 만듭니다.
민주정부 대통령도 광주 전남 시민들이 선택합니다. 10년 전 노무현을 선택했듯이 이번엔 저를 선택해 주십시오. 저 문재인이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저 문재인이 기필코 제3기 민주정부 민주당의 세 번째 대통령이 돼서 여러분의 영광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후보 기호 3번 문재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호 3번 문재인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네 번째 연설자는 기호 6번 김두관 후보입니다. 내게 힘이 되는 나라 행정자치부 장관과 경상남도 지사를 지내신 김두관 후보를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저 하늘에 계신 김대중 전 대통령님, 제가 민통연에서 활동하다가 감옥에서 총각으로 있을 때 김대중 대통령님은 저에게 선생님이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연결식 때 선생님께서는 내 몸의 절반이 허물어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상도에서 김대중 당한다고 수도 없이 욕을 먹어도 뚝심 하나로 버틴 김두관, 민주당을 액션하고 정권을 교체해서 선생님의 허물어진 절반을 반드시 찾아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참여정부의 대북특검 송금 잘못됐습니다. 민주당의 분당, 인사차별, 호남 지지자들을 크게 실망시켰습니다. 저 김두관이 먼저 반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뜨겁게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김두관은 목포의 눈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라도의 서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등산의 꿈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목포의 눈물을 닦아드리겠습니다. 전라도의 서름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경남에서 20년간 지역주의와 당당히 싸웠던 저 김두관, 무등산의 꿈을 반드시 실현해 내겠습니다. 호남이 없으면 국가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호남 사람들이 제대로 대접받고 있습니까? 강주 영령들이 제대로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호남이 당당하게 대접받고 강주 영령이 정당하게 대접받는 나라, 그런 나라를 저 김두관이 당원 동지 여러분에게 바치겠습니다. 시장통 생선가게 빵집 주인, 용접공 경비원 강부 택시기사,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남일녀 제 형제대로 직업입니다. 제 가족이 서민이고 비정규직이 제 가족입니다.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서민과 중상층을 잘 살게 해주겠다고 하죠. 그런데 1년만 지나면 재벌과 기득권과 타협을 합니다. 저 김두관도 그럴 것 같습니까? 서민들 잘 살게 해주겠다고 해놓고 재벌과 기득권과 타협을 해서 서민들은 내몰라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동지 여러분, 저는 단 한 번도
기득권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반대가 심해도 서민들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거침없이 밀고 갈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뼛속까지 서민인 저 김두관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문재인 후보는 현재는 지지율이 1등이지만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변이 없으면 감동도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 그 자체가 끝없는 역전극인 저 김두관과 함께 대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내십시다, 동지 여러분. 박근혜 유신 정권을 막을 김두관 태풍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 김두관이 박근혜를 꺾을 단 한 장의 필승카드라고 생각하시면 큰 함성을 질러주십시오, 여러분. 서민과 자치를 대표하는 김두관, 궁궐과 통치를 대표하는 박근혜, 이렇게 붙어야 확실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국민의 군림하는 공주 박근혜를 국민 아래에서 국민을 섬기는 저 김두관이 확실하게 잡겠습니다. 이번에 출마한 우리 후보님들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이 모든 분들과 똘똘 뭉쳐 박근혜를 침몰시킬 이순신 함대를 만들 사람, 그 사람이 저 김두관이라고 자신 있게 당원 동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당에 아무 기득권도 없습니다. 폐쇄적인 개파 정치로 공천을 잘못해서 총선을 망친 책임도 없습니다. 이제 패권주의를 청산하고 무지개 연합을 만들어야 합니다. 강주의 힘으로 민주당을 액션해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겠습니다. (1% 특권층이 자기들은 성공했다고 위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걷어차버렸습니다. 그래서 99%가 못 올라갑니다. 계층 이동이 못합니다. 저 김두관이 사다리가 되겠습니다. 전남대, 조선대 졸업생도 삼성전자에 취직하고 호남 청년들도 20대 여성들도 기분 좋게 출근하는 아침을 시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김두관이 나라를 만들 나라는 서울과 지방이 골고루 잘 사는 분권 국가입니다. 그리고 호남 발전을 위해 원대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울산을 능가하는 강주 자동차 신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강주 목포 KTX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핵심 도시도 원안대로 완성하고 균형 발전 예산은 2배로 늘리겠습니다. 21세기 첨단 농업으로 호남의 농업을 살리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역사를 위해 도전하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김대중 노무현 정신입니다. 저 김두관, 호남 동지들이 있었기에 깨지고 부서지면서도 경남에서 줄기차게 도전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동지 여러분, 과연 누가 기득권을 지키려고 노무현 정신을 팔고 있습니까? 과연 누가 노무현 정신을 진정으로 계승하고 있습니까? 누가 피했고 누가 맞섰습니까, 여러분? 동지 여러분, 명절에 한 번 와서 금목걸이 사준 큰매를 좋아하지만 1년 내내 묵묵히 시어머니를 모신 작은 며느리를 구박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경상도에 민주당의 씨를 뿌리고 지역주에 당당히 맞서겠습니까? 문재인으로 지겠습니까? 아니면 김두관으로 이기겠습니까?
정치를 바꿉시다. 민주당부터 세상을 바꿉시다. 아래로부터 후보를 바꿉시다. 김두관으로 후보를 바꿉시다. 김두관으로 민주당을 혁신하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완수하겠습니다. 5.18 강조 정신을 계승하겠습니다. 저 김두관 반드시 정권 교체로 민주진보 정권을 세워내겠습니다, 여러분. 예, 아주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기호 6번 김두관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5번째 연설자는 기호 5번 김정길 후보입니다. 탕탕 평평 인권국가 행정자치부 장관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내신 김정길 후보를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주시민, 전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참으로 많은 고민과 고뇌 끝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6월 12일 김대중 대통령의 컨벤션 센터에서 김정길의 희망 책 출판 기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부족한 사람에게 희망을 걸고 2만여 명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지난 4월 11일 총선에 실패해서 여러분들에게 실망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이번에 뒤늦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데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새 지도부가 뽑히고 7명의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하면 지지도가 올라가서 박근혜 후보를 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뒤에서 박수를 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7명의 후보가 나와도 박근혜는 고사하고 무소속의 안철수 원장에게도 뒤지는 지지율을 가지고는 이번에 또다시 지난 4월 11일 총선처럼 또다시 우리는 정권을 놓치겠다고 하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지도부와 우리 당의 7 후보들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우리 국민들은 민주당이 국민 앞에 정권을 맡겼을 때 당당한 정당, 당당한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주당 지도부와 7분의 후보들은 국민의 기대에 실망했습니다. 미치지 못했습니다. 무소속의 안철수 원장을 바라보고 우리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데 국민들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이 마이너리그와 같이 생각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되더라도 다음에 안철수한테 질 텐데 뭐하는 이러한 패배주의를 가지고는 결코 우리가 정권을 찾아올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주시민, 전남도민 여러분, 저는 30여 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무엇이 되기 위해서 정치해 본 적이 없습니다. 30여 년 동안 민주당 당적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1990년 1월 22일 3당 야합이 이루어졌을 때 통일민주당 국회의원 59명 중에서 57명이 김영삼 총재를 따라서 여당으로 갈 때 단 2사람 노무현 대통령과 이 김정길이는 바로 이 3당 야합을 거부하고 호남 출신인 김대중 대통령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앞장서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년 동안
이 김정일이는 부산에서 7번 민주당 간판으로 낙선했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자기의 당선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정당도 바꾸고 지역구도 바꿀 때 이 김정일이는 지난 20년 동안 우리 민주당을 지키고 저의 원칙과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한 번도 지역구도 바꾸지 않고 30년 동안 우리 민주당을 적박한 땅 부산에서 지켜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떠날 때, 많은 정치인들이 자기의 당선을 위해서 갈 때, 이 나라의 정치인들 중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원칙을 지키는, 맹물을 지키는 정치인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아무도 이 나라 정치인 중에 그런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서 저 김정일이가 정치적 손해를 각오하고라도 그 원칙을 지켰다는 것을 강주 전남 주민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주 시민, 그리고 전남도민, 당헌동지 여러분, 저는 이 강주 전남과 각별한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7번 20년 동안 부산에서 국회의원 시장 선거에 낙선했습니다. 저는 또 이곳 강주에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1년을 살았습니다. 북구 일곡동에서 1년을 살았습니다. 조선대학교에서 제가 명예경제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제 처가가 전남 고흥입니다. 남다른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남 사람들이 제게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이번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이곳 호남 출신 전라남도, 강주 전라남도의 후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들 중에 똑똑한 사람이 있어서 재산을 계승할 수 있는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지만은 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남 주는 것보다 사이 주는 게 어떻습니까? 사이 시키면, 요즘 사이 잘 얻으면 처갓집 때 집도 사주고, 사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보다 장인 장모 잘 모시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만약 강주 전남의 주민 여러분들이 이 김정일에게 기회를 준다면, 저는 영남 출신이지만은 지난 50년 동안 소외되고 서름받은 이곳 강주 전남 호남을 위해서 인사, 예산 이런 것을 소외된 것만큼 여러분들에게 더 배정함으로써 영남과 호남이 고루발전을 할 수 있는 영원한 화합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주 전남 주민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입니까? 지금 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어떤 것입니까? 이 나라의 가장 심각한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미 FTA를 폐기하고 재벌 개혁을 단행해야 됩니다. 부자 가난한 사람이 잘 살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당의 7분의 대통령 후보들은 한미 FTA 문제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폐기가 아니라 재협상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하고 재협상은 불가능합니다. 미국은 한미 FTA 이 결정권을 행정부가 가지고 있지 않고 의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하 양원을 설득해야 되는데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무엇이 들어와서 국가의 사법주권, 경제주권이 침해되고 우리가 굴정적으로 미국에 왜속되는, 그리고 우리의 농민, 서민들에게는 손해가 되고 이 나라 재벌들에게는 적이 되는 한미 FTA를 왜 민주당 후보가 박근혜 후보와 같은 주장을 합니까? 그래가지고 박근혜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회를 주어서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대통령에 당선되는 즉시 한미 FTA를 폐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서민, 노동자, 농민, 가게 주인, 우리 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살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입니까? 외국의 미국이나 중국 같은 강대국에는 당당한 대통령, 그리고 남미나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에는 겸손한 대통령,
그러면서도 국민에게는 겸손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을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다. 1%의 재벌이 잘 사는 세상을 99%의 서민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당 후보들이 전부 다 새누리당과 같은 전략, 새누리당과 같은 중산층을 의식하는 정책을 가지고 이 세상은 결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 새누리당과 다른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강주 시민, 전남도민 여러분, 저는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처럼 당선될 때는 65%의 지지를 받았다면 나중에 8년의 임기를 마치고 대통령직을 그만둘 때는 87%의 지지를 받은 것처럼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김치기에 기회를 주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주 시민, 전남도민 여러분, 씨를 뿌린 사람이 거둬야 됩니다. 민주당에 입당한 지 몇 개월도 안 돼서 민주당 공천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몇 개월도 안 돼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하려는 이런 분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자기가 불리할 때는 민주당을 탈당했다가 자기에게 이득이 되니까 민주당으로 다보는 이런 후보를 원하십니까? 여당에서 그동안에 호의호식하다가 대통령 안 될만 하니까 야당으로 한 이런 예, 감사합니다. 기호 5번 김정길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6번째 연설자는 기호 8번 정세균 후보입니다. 빚없는 사회, 편안한 나라, 든든한 경제 대통령, 산업자원부 장관과 민주당 대표를 지내신 정세균 후보를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결의 내일 밝힌 용사가 되리라. 이 나라 지킨 민주당 피땀 흘려 쌓아올린 민주주의 영원하라. 존경하는 광주 전남 시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12월 19일 정권 교체를 다짐하고 기약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정권을 바꿔서 서민과 중산층이 대접받는 사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숨쉴 수 있는 시장경제,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는 우리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정권을 바꿔야 민주주의가 살아나고 중앙과 지방이 고루 잘 사는 국가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고 무너진 국민의 꿈과 삶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불의와 불공정을 몰아내고 정의와 공평이 물결지는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3기 민주정부 수립이야말로 지금 민주당에 주어진 지상명령이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광주 전남 시도민 여러분들의 위대한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권 교체를 이룩하려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넘어서야 합니다. 박근혜 후보는 독재자 박정희를 미화하기 위해서 5.16 군사 쿠데타를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줄푸세를 공약했다가 상황이 바뀌니까 다시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두 얼굴의 소유자입니다. 불통과 독선,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모습까지 어떻게 이명박 대통령과 그렇게 똑 닮았습니까? 새누리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누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이길 수 있습니까? 인기만 많은 후보,
이미지로 포장된 후보로 가능하겠습니까? 국민에게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다가서려는 노력은 소홀한 채 지역구도만 잘 짠다고 가능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지역구도가 아닌 인물 경쟁력으로 승부해야 하고 인기나 이미지에서 강한 후보가 아니라 컨텐츠가 강한 후보, 잘 할 수 있는 후보를 뽑아야 합니다. 잘 할 수 있는 후보는 풍부한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판단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특히 경제를 잘 알아야 합니다. 잘 할 수 있는 후보라야 대선 승리를 이룰 수 있고 정권 교체를 한 후에도 성공한 정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 정세균은 정치와 경제 그리고 정책을 모두 잘 아는 유일한 후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17년 동안 기업에서 실물 경제를 담당했고 정당과 국회 그리고 정부에서 실력을 발휘해 왔습니다. 민주적 리더십과 전문성, 능력이 검증된 후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가 부족한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를 누르고 민주당 후보로서 확실하게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후보는 저 정세균이다라고 자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당의 후보는 정통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존중하는 분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는 분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비바람을 맞고 당원들이 피눈물을 흘릴 때 같이 부둥켜 안고 울었던 사람이라야 합니다. 정세균은 1995년 김대중 대통령의 권유로 정치에 입문한 이후에 단 한 차례도 개인의 영광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분열과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당 대표를 맡아 위기 극복과 통합에 앞장서 왔습니다. 2008년 촛불 집회 당시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할 때 국회의원과 당원들을 국민 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마침내 국민의 신뢰를 회복했습니다. 민주당에게 오욕이던 선거 43년패 참패 사슬을 끊고 재보궐선거 연승과 6.2 지방선거의 압승의 감격을 이루어냈습니다. 제 정치의 최우선 판단 기준은 정권 교체에 득이 되느냐 해가 되느냐였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백의종군하는 마음으로 호남에서의 편안한 당선을 포기하고 서울 종로로 지역구를 옮겨서 종로의 승리와 수도권 승리를 견인해냈습니다. 정세균의 리더십은 위기 극복의 리더십이고 인내와 결단의 리더십입니다. 저 정세균이 지금 구국의 리더십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가난 때문에 학교를 못 가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에 투신했던 것처럼 이 땅에 정의, 공평, 경제 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한반도 평화의 초석을 세우기 위해서 대통령에 출마했습니다. 정세균이 반드시 대통령 후보가 되어서 본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압도적으로 물리쳐서 승리의 영광을 당원 동지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빚없는 사회, 국민이 편안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가계부채 1천조, 국가부채 1천조의 비정상 경제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데 저의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빚 때문에
국부가 유출되고 빚 때문에 국민이 목숨을 끊는 한쪽에서 고배당 정치를 벌이고 담합 의혹을 받는 금융권의 도덕적 회의를 뿌리째 개혁하겠습니다. 부자와 특권층에 의지하는 낙수경제 패러다임도 바꾸겠습니다.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 중심의 분수경제를 실현해서 800만 비정규직, 600만 자영업자, 100만 청년 실업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고통을 해결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유럽발 금융위기 등 우리 경제에 들이운 위기의 먹구름을 걷어내겠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고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남북 평화 체제 구축과 경제 분업 시대를 열겠습니다. 망국병이 된 사교육으로부터 학생과 학부모를 구해내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줄세우기 경쟁과 학원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사교육 금지법, 학력과 출신 지역에 따른 취업과 임금 차별을 없애는 기회균등법, 반값 등록금 재원을 마련하는 고등교육 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서 반드시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실현해 내겠습니다. 정세균은 아침에 눈 뜨는 게 두렵지 않고 설레임으로 내일을 기다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내일을 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광주 시민 여러분, 광주는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때마다 기적의 역사를 창출해 온 곳입니다. 광주 시민의 가슴이 뜨겁게 불타오를 때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여기 계신 광주 시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있는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오늘 열심히 일하면 내일은 더 나아지는 세상, 땀 흘려 일한 사람이 정당한 대접을 받는 세상, 개천에서 용인하는 기회균등한 세상, 지방과 중앙이 고루 잘 사는 나라, 평화와 공동의 한반도, 정세균이 여러분과 함께 그 꿈을 실현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민주당원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의 힘을 믿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정세균을 밀어주십시오. 지지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기호 8번 정세균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7번째 연설자는 기호 4번 박준영 후보입니다. 훈훈한 대한민국 공동체 함께 만들어 갑시다. 김대중 대통령 공보수석을 지내셨고 현재 전남지사이신 박준영 후보를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주당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수십 년 동안 민주당을 지켜오신 우리 선배 당원 여러분, 그리고 또 민주당의 가치를 존중해서 민주당과 함께 대한민국을 바꾸겠다고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청년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몇 가지를 여러분께 물으면서 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정책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원 동지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무엇이 중요하느냐?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통합해서 운영할 것이냐, 분열을 시켜가면서 운영할 것이냐,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맞습니까?
대한민국은 국내외적으로 대단히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 위기는 유럽을 거쳐서 한국을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한쪽에서는 탐욕이 넘치고 경쟁에서 탈락했거나 아예 경쟁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두렵고 불안하고 그리고 불만에 가득 찼다가 지금은 분노에 치솟고 있습니다. 우리가 탐욕을 억누르고 분노를 억누르지 않으면 평화로운 공동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위기의 한국 공동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는 다시 새누리당의 정권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왜 정권을 맡길 수 없느냐? 5.16 쿠데타에도 10월 유신 때도 그 사람들은 밥 먹듯 거짓말했습니다. 모든 국민 잘 살게 하겠다. 그런데 재벌 경제 만들어내서 오늘 우리가 이토록 그 해결을 주문받고 있습니다. 또 삼성 개헌하면서 이제 마지막 표를 달라고 한다. 다시는 표 달라고 할 일이 없다. 그러나 1년 만에 이제 다시 선거를 할 필요가 없는 유신체제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당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당의 이름이 바로 공화당이고 민정당이고 신한국당이고 그리고 한나라당을 거쳐서 오늘의 새누리당이 됐습니까? 그 당을 민주당은 동지 여러분 믿고 정권을 맡기겠습니까? 저희 민주당의 경제 민주화를 얘기를 하고 복지를 얘기하니까 새누리당 박근혜 위원 똑같이 그것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민주당원 여러분, 그 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도 그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잘못한 정권 운영했습니다. 530만 표 졌습니다. 무엇이 새누리당 이기게 했느냐? 경제 살리겠다 했습니다. 모든 국민 잘 살게 하겠다. 그러나 누가 잘 살았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대기업 재벌들 있는 사람만 잘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한나라당에 이런 새누리당에 저는 다시 집권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감히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국가를 경영하기 위해서 분열보다는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해 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이 말을 가슴에 새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년 전 우리는 530만 표라는 엄청난 표 차이로 대통령 선거사상 한 번도 있어보지 못한 표 차이로 민주당 졌습니다. 저는 그럴 것이 예견이 돼서 민주당 소속 도지사로서 통합에 앞장섰습니다. 이 가운데 많은 민주당원 여러분께서 왜 지사가 그 일을 앞장서 가느냐? 열린우리당 해체되는 대로 놔둬라. 많은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저 박준영 통합의 리더십을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배운 박준영 대통령 선거에서는 지더라도
국회의원 선거 이겨야 된다. 저 통합의 길을 갔습니다. 저는 박준영, 제 몸속에는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라는 DNA가 흐르고 있습니다. 무엇이 530만 표 차이를 만들어냈느냐? 참여정부 5년 동안 우리 국민들 피곤했습니다. 대북 송금 특검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가슴이 무너진 것 같다고 물먹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대북 송금을 특검을 할 때 똑같이 가슴이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민주당을 두 당으로 나눴습니다. 민주당과 열린 우리당으로 분당을 했습니다. 저는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권력을 쫓아서 생긴 당 오래가지 못한다 말렸습니다. 또 김대중 대통령님 분당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본인이 얼마나 민주당을 키우고 민주당의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을 감옥 가고 그리고 망명하고 사형 선고까지 받으면서 키웠던 민주당 아닙니까? 그 민주당이 분열되는 모습을 보고 김대중 대통령 눈물 흘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눈물을 흘렸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역사 앞에 섰고 대지하고 그렇게 해서 민주정부를 경제 살리겠다는 한마디에 넘겨버린 우리 민주당 정부, 저는 부끄럽습니다마는 이제 힘을 합쳤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실패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지 못한다 하면은 국민들 민주당 믿지 않습니다. 실패를 하고도 교훈을 얻지 못하는 당이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민주당에 믿음을 주지 않고 그래 대한민국 맡아서 잘 경영해봐라 이런 믿음을 주지 않는 것은 교훈을 얻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박준영 지사를 8년 했습니다. 저는 제가 공약한 것 중에서 하나도 실천하지 않는 것 없습니다. 단지 중앙정부 도움이 필요한 그런 분야는 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민주당의 적재로서 반드시 정권 교체에 앞장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호 4번 박준영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8번째 후보자는 기호 7번 김영환 후보입니다. 국민 화병 고쳐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내셨고 15, 16, 18대 국회의원이신 김영환 후보를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광주 시민을 위해서 적어온 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잔디 같은 입니다. 잔디를 참 좋아합니다. 밟히지만 반드시 일어나 흔들리는
당신 같은 잔디를 더욱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추운 겨울 제 몸을 데워 들녘을 밝히고 숨 막히는 아픔을 안으로 사기는 당신 같은 합니다. 상처란 상책이란 모두가 땅에다 자신을 박는 일입니다. 눈과 비를 땅속에다 들이우는 잔디 같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는 분단된 조국에 나서 통일된 조국에 죽는 것을 저의 소원으로 있습니다. 통일된 조국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대통령이 되면 북한의 남한공단을 만드는 개성공단을 역발상하여서 강화도 북단에 철조망을 치고 김포 검단, 인천 남동, 시와 반월, 파주 철원 등지에 남한의 북한 공단을 만드는 일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북한의 노동자가 남쪽으로 와서 일하고 올라가는 우리의 남한의 북한 공단을 만드는 일을 저는 공약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남한 공단에 가면 70불 정도 받는 북한의 노동자들이 남한의 북한 공단에 오면 700불도 받고 800불도 받는, 그렇게 해서 휴선전 일대가 제조업의 벨트가 되고 이 나라 제조업을 30년 동안 끌어갈 수 있는 남북 화해와 협력의 그런 한반도 제조업 평화 벨트를 만들겠다 하는 저의 공약을 광주 시민 여러분 받아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시민 여러분, 저는 충청북도 괴산군 정천면 두매 산골에 학교라고는 문학회도 가보지 못한 중국집 주방장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치과대학 5학년이었던 1년만 있으면 의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던 저는 1977년 유신 독재와 긴급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학원민주화 투쟁에 참여하게 되었고 20개월 수용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1980년 광주항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5월 16일 저녁 합동수사본부의 수사원에 의해서 머리에 총을 대고 합동수사본부로 끌려가서 42일 동안 구금되고, 그리고 석방되고 나서도 저는 고립된 광주의 현황을 서울에 알리고, 그리고 1년 동안 수배받고 학교에서 제적당하고, 그렇게 해서 광주 민주화 운동 유공자가 되었다. 또한 저의 아내 전은주는 광주 학살의 책임자를 규명하는 학내 시위에 참여해서 전두환의 군사법정에 서고 6개월 동안 수용 생활을 하는 이런 일을 함으로써 저와 아내가 공의 광주 민주화 운동 유공자가 되는, 그렇게 해서 학교를 제적당하고 노동자 생활을 하게 된 그런 저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광주와 어제도 하나였고 오늘도 하나였고 이제 죽어서 우리는 망월동에 가는 그런 광주 민주화 운동 유공자가 되었기 때문에 저를 호남의 아들로, 그리고 제 아내를 광주의 딸로 받아달라 하는 저의 호소를 여러분 받아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시민 여러분, 제가 태어난
충청북도에서는 해방 이후에 단 한 번도 대통령 후보도 내보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충청남북도에는 새누리당을 포함해서 한 사람의 대통령 후보를 내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1961년 바로 박정희 쿠데타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52년 동안 이 나라에 김대중 대통령 5년을 제해놓고는 46년 동안을 영남이 집권하는 영남 패권의 시대를 살아왔다. 그래서는 이 나라가 지역주의도 국민통합도 이룰 수 없다 하는 제 말씀에 공감과 이해가 있으면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충청도에서 태어나도 대통령이 될 수 있고 노무현 대통령, 영남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호남 대통령, 그리고 충청도 대통령을 세워서 민주당을 전국 정당으로 만들자 하는 제 말씀에 공감하시면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번 대통령 선거의 전략적 요충이 바로 낙동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금강에 있다. 중부를 잡아야 승리할 수 있다. 중부를 잡아야 호남과 충청과 강원과 이것이 힘을 합쳐서 수도권을 잡을 수 있고 그래야 박근혜를 이길 수 있다 하는 제 말씀을 이해하시면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친애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저는 민주당을 분당하는 그때의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서 청와대에서 오찬을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님, 절대로 민주당을 분당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을 분단하면 민주개혁 세력이 둘로 갈라지고 그렇게 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개혁이 실패하고 그렇게 해서 정권을 빼앗기고 불행한 일이 생깁니다. 절대로 민주당을 개혁합시다. 그리고 열린우리당을 창당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으나 그의 민주당을 분당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을 버리는 것은 성을 버리는 일이요 조강지처를 버리는 일이라 생각하고 민주당에 남아 두 번 낙선하고 그렇게 해서 어려운 길을 가게 되었다. 이런 저의 소신에 대해서 여러분 격려와 힘찬 용기의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대북 송금 특검, 민주당 분당, 그리고 530만 표 차로 정권을 넘겨준 그런 일들과 지난 총선의 패배를 자초한 그런 분들이 다시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후보는 무난히 될 수 있겠으나 무난히 대통령 선거에서 지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 민주당은 새로운 판과 새로운 인물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박근혜를 이길 수 있다 하는 제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환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호 7번 김영환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이상으로 8분의 후보가 모두 연설을 마쳤는데요. 오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8분의 후보자 모두 단상에 올라오셔서 반드시 정권 고치를 이룩하겠다라는 당원과 시민 여러분께
다시 많은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자, 우리 후보님들 모두 무대 위로 다시 한번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과 선거관리위원장님도 올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저기 대표님과 선거관리위원장님, 저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룩할 우리의 자랑스러운 얼굴들입니다. 반드시 광주에서 기운을 받아서 12월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당원 동지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통합당 민주통합당 나가자 민주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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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후보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주통합당 제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합동연설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